안녕하세요. 가족까지 매몰차게 등 돌려버린 사람을 두 눈으로 목격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못난 짓을 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얼마나 한심한 짓을 했으면 가족까지 다 등을 돌렸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요. 심각했던 그때 상황에서도 배꼽을 잡고 웃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친정은 버섯 농장을 크게 운영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선 하루 종일 버섯을 돌보느라 바쁘셨고, 저 언닌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어요. 늘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이 제일 가치 있는 돈이라 생각하는 부모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고요. 저에겐 부모님은 롤 모델이셨는데요. 두 분이 늘 오순도순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런 모습이 바로 이상적인 부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저 역시 나중에 저렇게 다정한 부부가 되고 싶은 꿈을 꿨었고요. 그런 제 꿈을 이루게 된 건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던 전 같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참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땐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술자리도 즐기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반듯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시댁엔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이 20대 때 이혼을 하셔서 두 분이 따로 사셨거든요. 시부께선 재혼을 하셔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고, 시모께선 혼자 시누이 둘과 남편과 함께 사셨습니다. 처음엔 두 분이 이혼을 한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결혼하고서 좀 늦게서야 이혼한 이유를 알게 됐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선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소란이 좀 있었네요. 신우들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더군요. 엄마, 엄마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재영이 결혼할 때만 집해줘? 우린 땡전 한 푼도 안 보태주고 알아서 결혼하라고 했잖아. 진짜 치사한 거 아니야? 야, 여자들은 시집 가면 남이야, 남. 죽어서도 시댁 귀신 된다는데 돈까지 쥐어서서 보낼 필요가 뭐가 있니? 그리고 그렇게 돈 지어주고 시집 보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어? 처음부터 안 주길 잘했지. 뭐?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섭섭하게 해? 사실 큰 시누인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시집 가기 전 2년 전쯤 큰 시누의 전 남편이 바람이 나면서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 큰 시누인 시모와 살면서 같이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시모는 크게 한우 고깃집을 운영했는데 특히나 시모의 김치 맛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번은 크게 김장을 했었습니다. 그땐 온 가족이 정말 총출동해서 김장을 해야 했어요. 저 역시 결혼하고서 첫 해부터 김장에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모는 남편은 은근슬쩍 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재영아, 넌 가서 저녁에 먹을 고기나 좀 사와. 저기 엄마 자주 가는 정육점 알지? 거기 가서 고기 받아오면 돼. 엄마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아, 그래? 그럼 나 수진이랑 같이 갔다 올게. 아유, 뭐하러 둘이 가. 너 혼자만 후딱 갔다 오면 되지. 수진이 지금 할 일도 많아. 너 혼자 갔다 와. 알았지? 그렇게 남편은 시모의 심부름으로 수육용 고기를 사러 갔다 오면 또 시모 남편대로 고기 삶는 걸 앞에서 지켜보라며 정말 힘 하나 안 드는 일을 시키곤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제가 부르면 그것도 참 못마땅해 하곤 했습니다. 여보, 여기 좀 와봐. 여기 김치통 좀 옮겨줘. 뭐, 어디? 내가 아마, 내가. 아니, 그걸 네가 빨리 옮기면 되지 뭘 또 재영이까지 부르고 앉아있어. 언제 와서 언제 김치통 옮기니? 그냥 우리가 후딱 옮기면 될걸. 자, 됐지? 얼른 여기에 김치 차곡차곡 담거라. 어머님, 무거워서 그러죠. 이럴 때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평일 내내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괜히 와서 김장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걸 뭘. 다음번엔 아예 네 남편 데리고 오지 말어. 어? 난 우리 아들 저렇게 시키면서 키운 적 없다. 정말로 시모는 평생 남편을 오냐오냐하며 키웠습니다. 가끔씩 시누이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듯 말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경악할 때도 많았어요. 큰 시누인 그나마 시모 식당에서 일했기 때문에 시모랑 마주했지만 작은 시누는 거의 무슨 일이 있지 않은 한 시댁에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명절에 한 번씩 모여 맥주라도 한잔 할 때면 시누들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올케, 난 진짜 올케 시집 온다고 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엄마가 재영이 얼마나 아끼는데 시집살이가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버틸 건가 했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올케 진짜 대단해. 나였으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아유 생각하기도 싫어. 난 우리 엄마보다 차라리 시어머니가 편하다니까. 오늘도 한번 봐봐. 재영이 앞에만 먹을 거 두는 거. 아휴, 우리 어릴 땐 고기 반찬 재영이만 먹을 수 있었어. 재영이 다 먹고 나서 남은 거나 먹었지 뭐. 그래, 맞아. 재영이 태어나자마자 어찌나 애지중지하던지. 솔직히 우리 엄마지만 난 정말 엄마가 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우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사실 한편으론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들은 저한테 못되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모의 시집살이 때문에 제가 힘들까봐 신우들이 제 걱정을 참 많이 해줬죠. 사실 시모의 시집살이도 처음엔 좀 심했습니다. 신혼 초반엔 아침마다 전 시모에게 연락을 해야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남편 아침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뭘 챙겨 먹었는지 일일이 다 보고하길 원하셨거든요. 에이미야, 오늘은 왜 전화 안 하니?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내가 매일 전화하라고 하지 않았어. 오늘 왜 안 했어? 어머님,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전화 드리는 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어머님. 결혼했으니까 제가 그냥 잘 챙긴다 생각하시고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네가 얼마나 부족하겠어. 우리 아들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데 내가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꼬박꼬박 나한테 전화하거라. 아니면 뭐 사진 찍어서 메시지라도 보내면 되잖니.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살이 빠지거나 머리가 빠지거나 그러면 다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재영아. 아니,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너 요새 뭐 잘 못 먹었어? 아니, 엄마. 요즘 내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그런가? 살이 좀 빠지네. 머리도 좀 빠지고. 뭐? 머리도 빠진다고? 아이고, 세상에나. 얘 수진아, 네가 남편을 잘 돌봐야지. 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러는 게 어딨어. 뭐 네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님, 제가 무슨 스트레스를 줘요. 이 사람 요즘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저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스트레스를 제가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 엄마. 나도 아내 얼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야. 맨날 자는 것만 봤거든. 그러니? 뭐 어쨌거나 우리 아들 이렇게 야위어가지고 어쩌니. 오늘 엄마 밥 먹고 기운 내라. 한도 끝도 없이 아들만 우쭈쭈하는 심을 볼 때면 참 속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꾹 참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시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남편이 저와 저희 친정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 엄마의 전화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얘 수진아, 우리 사이가 또 고기를 한가득 보내왔다. 이제 그만 보내라니까. 이번에 내 생일인데 내려오지도 못한다고 고기며 백화점에서 사놓으시며 이것저것 잔뜩 보냈네. 정말? 나한텐 별말 안 했었는데 언제 그걸 다 보냈대. 엄마 것뿐만 아니라
네 아빠 것도 보냈더라. 어쩜 딸내미들보다 사이가 더 세심하고 잘 챙기니. 우리 사위한테도 고맙다고 말했지만 너도 잘해줘. 주변에 이렇게 잘하는 사위 없더라. 남편은 정말 바쁜 와중에도 저희 친정을 그렇게 살뜰하게 챙겼고 시모께서도 저에게 툴툴대긴 했지만 명절이며 중요한 날엔 늘상 김치며 고기까지 싹 다 챙겨 저희 친정에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가끔씩 뵙는 시부께서도 늘 우리 며느리 며느리 하면서 예뻐해 주셨고요. 그리고 항상 만날 때마다 저에게 용돈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고맙다. 여기까지 와서 얼굴 보여주고 말이야. 자, 이거. 이 시애비가 주는 용돈이니까 맛난 거 사 먹거라. 아휴, 아버님,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받고 있네요. 나중에 내가 아주 늙어서 돈 한 푼 없을 때야 받지. 지금은 니들이 받는 게 맞아. 나중에 나 힘없고 늙으면 그때도 이 시애비 대접 꼭 해줘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뒤늦게 저희 언니가 결혼했을 때도 누구보다 언니 결혼을 축하해주고 형부와도 참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덕분에 전 그래도 시모의 시집살이를 견뎌내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결혼하고서 1년 후엔 저는 아들을 낳았고 2년 후에 둘째 아들 낳으며 저흰 둘에서 넷으로 식구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두 아이를 낳고 나서 확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우리 아들만 하던 시모께서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선 그렇게 또 손주만 바라보시더군요. 첫째 땐 남편이랑 제가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둘째 땐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땐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려고 했을 때도 시모가 직접 아이를 봐주시겠노라 먼저 얘기를 꺼내시는 거 있죠? 애미야,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는데 우리 애들 어린이집 벌써 보내는 것보다 내가 봐주면 좀 어떻겠니? 뭐 어차피 니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도 내가 잠깐 갔다가 오기만 하면 되니까 애들을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니 큰 신우도 있고 말이야. 어머님이요? 그래도 애 둘을 다 보실 수 있겠어요? 아유, 그럼 우리 손주들인데 할미가 못 볼 게 뭐가 있어. 내가 잘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회사 잘 다녀.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할머니한테 맡기는 게 너도 좀 좋지 않겠니?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하면 저야 너무 감사드리지만 대신 힘드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전 시모의 제안에 처음에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일이 우선이었던 분이 시모였거든요. 그런 시모가 정말 아무 고민 없이 선뜻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애들은 아침에 시댁에 갔다가 제가 퇴근할 때까지 시모가 쭉 봐주셨어요. 어찌나 애들을 살뜰하게 잘 보시는지 애들이 오히려 시모와 지내면서 기저귀도 빨리 떼고 밥도 잘 먹고 튼튼해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전 시간이 갈수록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직업을 바꾸게 되었어요. 바로 아는 지인들과 함께 결혼식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였죠. 당시 3명이서 같이 인수를 해 운영하기로 했는데 처음엔 그걸 대출도 받고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남편을 도와줬던 건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크게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시부께서도 어느 정도 자금이 넉넉히 있으셨고 시모 또한 큰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금전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죠. 특히나 시모는 돈을 지원해 주시면서 남편을 참 많이 응원해 주셨답니다. 그래, 젊을 때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다 경험이고 기회다. 사실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거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 생때같이 어린 애들은 어쩌나 싶기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재영이 네가 잘 생각했겠거니 싶더라. 이 엄마가 그래도 도와줄 수 있으니 참 다행이고.
엄마 고마워.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 엄마랑 아빠가 도와준 거 나중에 몇 배로 다시 되갚을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운영할게. 그래, 엄마랑 아빠한테 안 갚아도 좋으니까 다른 것보다 네 자식들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해봐. 네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급이 볼 거다. 그렇게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서 남편은 결혼식장 공동대표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우여곡절도 참 많았어요. 인수한 결혼식장이 인테리어가 좀 오래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싹 바꿔야 했거든요. 남편은 조금이나마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여기저기 찾아보며 시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땐 집에 오면 먼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올 때도 많았답니다. 여보, 나왔어. 여보, 수고했어. 아, 옷 좀 봐. 오늘도 엄청 고생했구나. 배고프지? 뭐라도 좀 먹으면서 했어? 당신이 싸준 샌드위치 나눠서 먹었어. 오늘 좀 하니까 어느 정도 틀이 나오더라고. 그거 보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애들은 자? 오늘은 얼굴이라도 좀 보고 자려고 했는데. 아까 방금 막 잠들었는데 애들이 아빠를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 그래도 당신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 그지? 나 진짜 우리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나중에 완성되면 꼭 당신하고 애들한테 먼저 보여줄게. 남편은 정말 결혼식장 운영에 열과성을 다했고 그런 남편의 열정 덕분인지 결혼식장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부턴 정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표 셋이서 운영부터 수리, 관리까지 돌아가면서 다 맡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니 직원들도 여럿 두게 되었죠. 그렇게 금전적으로도 점점 여유롭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애들과도 처음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쉬는 날이면 여기저기 캠핑이나 여행도 다니며 추억을 많이 쌓기도 했고요. 여보, 좀 쉬어. 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당신이 제일 부지런하네. 내가 할 테니까 쉬어. 에이, 무슨 소리야. 원래 캠핑 오면 아내들은 앉아서 쉬고 남편들이 움직이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어. 와, 근데 여기 진짜 풍경이 너무 예쁘고 좋다. 다음에 우리 애들 더 크고 나서 오면 저기 계곡 가서 수영도 하고 그럼 딱 좋겠다. 그지?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을 알아봤어? 당신 덕에 내가 호강하네. 호강은 무슨. 앞으로 당신 이거보다 더 호강할 거야. 우리 애들이랑 당신 더 좋은 곳에 실컷 데리고 갈게. 기대해. 그때 남편도 가정적이고 다정하니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이 야식도 직접 만들어 챙겨주기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남편에게 밥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한 번씩 결혼식장에 간식을 직접 해서 가지고 가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조 대표님 사모님 음식 솜씨가 최고네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드세요? 진짜 조 대표님 너무 부럽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다들 주말에도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맛은 괜찮나요? 그럼요. 저희 사모님 덕분에 입맛이 높아져서 어떡해요? 다른 카페 샌드위치는 아예 먹지도 못하겠어요, 이러다. 그렇게 전 결혼식장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운영을 시작하고서 한 3년 정도 지났으므로부터 슬슬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부턴 결혼식장에 제가 오는 걸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점심쯤에 시간 좀 여유로워? 오랜만에 내일 내가 간식이라도 챙겨갈까 하는데 뭐 싸갈까? 커피라도 같이 사갈까? 여보, 이젠 그런 거 하지 마. 다들 밥도 먹고 밖에서 간식도 잘 사 먹어. 당신이 그렇게 가지고 오면 직원들 배불러도 눈치 보여서 억지로 먹어야 하고 불편해. 이젠 그러지 마. 어? 불편해 한다고? 아니, 전엔 그런 말 한 번은 없었잖아.
그거야 당신이 워낙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별말 안 했던 거고, 실은 직원들 다 불편해. 앞에선 좋다고 하지만 뒤에선 다들 안 좋은 소리 하니까 앞으론 그러지 마. 알았지? 사실 전 남편의 말에 좀 놀라긴 했어요. 늘 갈 때마다 반겨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간식들을 남김없이 싹 먹었었는데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동안 억지로 다들 그랬던 건가 싶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을 거라곤 그땐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 행동은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식장이란 곳이 주말이 제일 바쁘고 평일에는 좀 한산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내내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갑자기 결혼식장 리모델링을 알아본다며 전국 각지 웨딩홀을 살펴보러 출장을 다녀야 되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나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지방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이참에 다른 웨딩홀도 좀 보고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참고하려고. 어? 갑자기? 그럼 다른 대표들도 다 같이 가는 거야? 아, 아니. 대표들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 따로 움직이지 뭐하러 다 같이 가. 한 명만 가서 둘러보고 오면 될걸.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짐 좀 싸줘. 처음엔 저도 별 의심 없이 남편의 짐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항상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 짐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가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해서 오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신경 써서 정리를 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정말 수상한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출장 다녀온 남편의 가방을 정리하는데 가방 주머니에서 관광지 책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이에 껴있는 관광지 티켓이 하나 있었는데 대인 둘로 결제가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전 남편에게 바로 물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당신 여기 갔었어? 근데 당신 말고 또 누가 같이 갔던 거야? 어? 아, 그 실은 우리 실장, 웨딩홀 실장이랑 같이 갔었어. 뭐? 실장? 아니,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잖아. 실장이라면 여자 아니야? 여자긴 하지. 근데 그게 뭐, 방도 따로 쓰고 업무상 간 건데 뭘. 그리고 여기 시간이 좀 떠서 근처에 있길래 가본 거야. 별거 아니야. 뭘 이걸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 그냥 버려. 그때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리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그 기운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보통 여자의 촉이라고들 하는데 그때 좀 찝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봤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실장이란 사람과 하루에도 여러 번 통화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쉬는 날에도 아침부터 그 실장에게서 전화가 오곤 했고요. 거기다 자기 전까지도 통화를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제가 따지자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화를 내는 거 있죠? 당신 그 실장이랑 왜 이렇게 자주 통화해? 오늘 쉬는 날 아니야? 근데 아침부터 전화하고 점심에도 전화하고 저녁 되니까 또 전화하고 아까도 통화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자주 통화하냐고. 아이 뭘 또 그래. 내가 뭐 노는 사람이야? 직원이 대표한테 전화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뭐 내가 얘랑 뭐 딴짓이라도 할까 봐? 내가 가정 있는데 무슨 딴짓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언제 당신하고 실장하고 딴짓한다 그랬어? 그냥 왜 이렇게 통화 자주 하냐고 한 것뿐이잖아. 아이, 그게 그 말이지. 아니 어디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그딴 식으로 매도하냐? 와, 나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 그거 의부증이야, 의부증. 대표인 내가 직원하고 통화도 못하냐? 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잠이나 자. 진짜 먹긴 놈이 썩낸다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점점 제 의심이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따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
전 먼저 증거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제가 쓸데없는 의심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남편이 헛된 짓을 한 건지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블랙박스 영상이 몇 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하나 남아있는 건 그날 영상뿐이었고요. 왜 이렇게 다 지웠을까 생각하며 남아있는 영상을 탁 틀었는데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블랙박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린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거든요. 오빠, 나 다음 쉬는 날에 진짜 백화점에서 가방 사줄 거야? 그럼 우리 지 사달라는 건 이 오빠가 다 사주지. 뭐든 말만 해. 아,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우리 지도 잘 못 만나고. 그래도 일하는 곳에서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 힘이 나. 정말? 치, 와이프보다 더 힘이 나? 당연하지.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해. 우리 지가 나한테 최고야.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와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리는데 정말 그 순간 머리가 휙하니 도는 것 같더라고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숨이 가파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하고 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오면서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남편을 깨워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나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딱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자고 있던 남편의 곁에 있는 핸드폰을 열어봤죠. 그리고 핸드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업무상 대화를 나눈 것도 있었지만 둘이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눈 날도 있더라고요. 대표님, 저 그럼 앞으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둘이 있을 땐 오빠라고 하라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만 대표님이라고 하면 되지. 진짜요? 그럼 저 앞으로 오빠라고 할게요. 아마 첫 불륜을 저지르기로 한 날 한 대화였던 것 같네요. 그 이후론 또 어찌나 과감하고 애틋한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며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오빠, 우리 다음 주에 속초 놀러 가지? 그때 수영복 이거 어때? 나 이거 입을 건데. 오, 좋지. 우리 지희 몸에 아주 딱이다. 그치? 내가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게. 그나저나 오빠 마누라 하면 어떡해? 너 애들 안 본다고 난리 피우는 거 아니야? 아유, 우리 마누라 눈치 없어서 이런 거 알 리가 없어. 그리고 알아봤자 지가 뭐 어쩌겠어? 난 이렇게 우리 지희만 있으면 돼. 이런 두 사람의 대화를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로 남편을 깨워버렸어요. 당신, 당신 일어나봐. 얼른 일어나 보라고. 뭐야. 대체 뭐냐고. 왜 자는 사람을 깨워? 당신,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당신 지금까지 밖에서 뭐 하고 다녔어? 뭐 하고 다녔냐고. 밖에서 딴 여자고 희덕대면서 불륜 저질렀니? 밖에서 딴짓거리 하고 다녔어? 어? 얼른 말해보라고. 어? 아니, 여보. 그게. 발뺌할 생각하지 마. 내가 이미 싹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실장이라는 애랑 바람을 펴? 그것도 애 둘이나 있는 애 아빠가? 네가 진짜 제정신이야? 여보, 그게 있잖아. 아니, 난 안 된다고 했는데. 뭘 안 된다고 해? 어디서 뻔뻔하게 날 속이려고 들어. 당신이랑 둘이서 쿵짝이 맞았더만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장 나가.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더러워 죽겠으니까 당장 나가. 여보, 내가 뭘 어딜 나가. 지금 어딜 가라 그러는 거야. 어디든 내 눈앞에서 좀 꺼져. 지금 당신 면상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전 그렇게 자다 일어난 남편을 정말 속옷바람으로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이 들통나 그랬는지 아니면 자다 깨서 경황이 없어 그랬는지 몰라도
별 대응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얼마 뒤 저한테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오늘은 당신이 너무 화난 것 같으니까 밖에서 잘게. 내일 얘기하자. 또 아무렇지 않게 메시지를 보내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고 열불이 터졌어요. 당장 이 자식과는 끝을 내고 싶었지만 그 전에 정리할 게 있었답니다. 바로 상간녀였죠. 사실 상간녀는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전에 한 번 갔을 때 저에게 사모님 사모님 하며 살갑게 대했던 직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랑 남편이 바람났다고 생각하니 정말 머리가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전 아침이 밝자마자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선 상간녀를 찾아갔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니까 당연히 상간녀가 출근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딱 등장을 하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절 쳐다봤습니다. 아마 남편에게서 들켰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전 별말하지 않고 그 상간녀에게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간녀도 별 대꾸 없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근처 공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선 전 상간녀에게 따져 물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보아하니 들킨 거 아는 것 같은데 어쩌자고 가정 있는 남자랑 그러고 다녀? 나 증거도 이미 다 확인했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도 마. 발뺌 안 해요. 제가 왜 해요? 이미 들킨 거 그럼 이혼하실 거예요? 상간녀 소송하시려거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그 뭐냐 위자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위자료 상간녀 소송에도 많아봤자 2천에서 뭐 3천? 그 정도밖에 안 한다던데 우리 오빠가 내주겠죠 뭐. 뭐? 우리 오빠가 내줘? 역시나 이 상간녀는 정말 대단한 애더라고요. 불륜이 들통난 그 시점에서도 어찌나 뻔뻔하고 당당한지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말하는데 진짜 기가 차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절 왜 찾아오셨어요? 누군지 알고 불륜도 다 아셨으면 그냥 소송하면 되잖아요. 저 찾아와서 뭐 어쩌시게요? 뭐 머리채라도 잡으시려고요? 머리채 잡는다고 속 시원하시겠어요? 남편은 딴 여자한테 마음 가버렸는데 이미 끝난 사이 저한테 화풀이하는 거 좀 찌질하지 않나요? 애도 있으신데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시죠. 야, 네가 뭔데 깔끔하게 끝내라 말아야? 너 지금 네가 무슨 짓 저질렀는지도 모르니? 아님, 그딴 짓 저지르고 나니까 이렇게 철면피해 뻔뻔할 수 있는 거니? 그럼 뭐 들켰다고 울어요? 전 그런 짓 안 해요. 어차피 우리 오빠 나 없이 못 산다 그랬고 이혼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잘 됐네요. 이참에 빨리 정리하세요. 위자료는 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돼야 불륜을 저지르는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제 핸드폰이 마구 울렸습니다. 처음엔 받지 말자 생각했는데 발신잘 보고서 전 전화를 바로 받았어요. 저에게 전화를 온 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전 상간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멀리 떨어져 전화를 받았어요. 예, 너 오늘 김장하는 날인데 왜 안 와? 어디야? 얼른 와. 네, 어머님.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시모의 전화에 전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모의 전화를 끊고 상간녀에게 다시 다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빨리 끝내는 게 좋겠지, 너나 나나. 그럼 이혼해 줄게. 진짜요?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근데 너 나랑 어디 좀 가야 되겠어. 네? 어디요? 어디 가는데요? 어디든 따라와. 너 안 오면 나 이혼 안 해. 너한테 상간녀 소송만 할 거지. 알았어요. 그럼 저 따라가면 바로 이혼하시는 거죠?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에요. 오빠한테도 얘기할게요. 그래, 너도 가보면 좋아할 곳이야. 내가 아주 너한테 마지막으로 큰 선물 하나 한다. 그렇게 전 상간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열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겠죠? 네, 바로 시댁이었어요. 전 상간녀를 데리고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시댁은 단독주택이었는데 큰 마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바로 김장을 했었고요. 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크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마당에 있던 식구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상간녀가 기겁을 하며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상간녀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시몬 절 발견하고서 반가운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저. 아이고, 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나저나, 이 사람은 누구니? 아, 이 사람이요? 어머님 인사하세요. 바로 어머님 새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제가 미리 좀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시모와 상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새 며느리라니? 어머님, 어머니 그 잘나신 아드님이 글쎄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간녀가 저랑 이혼하고 어머님 새 며느리로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소개해드리려고 데리고 왔네요. 뭐라고? 사실 제가 시댁으로 이 상간녀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 뻔뻔한 상간녀는 제가 아무리 상간녀 소송을 하고 뭘 한들 정신 차릴 것 같지도 않고 놀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대신 저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제대로 한 방 먹여주는 건 좀 놀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래서 시댁에 데리고 온 거였어요. 더군다나 시댁에서 바람이라는 건 정말 하늘과 땅이 다 뒤집어질 만한 아주 큰 일이었거든요. 사실 큰 신우도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했지만 시부모님도 시부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었거든요. 저도 결혼하고서 좀 뒤늦게 안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는 바람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해하고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거든요. 거기다 손주들까지 몇 년을 그렇게 돌봤었는데 자기 아들의 바람으로 가정이 깨지고 손주들까지 못 볼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시모가 놀라고 기절초풍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이 상간녀가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에게서 시모가 오로지 남편 편이란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 자기가 상간녀라고 밝혀도 시모가 크게 뭐라 못할 거라 생각한 듯 보였고요. 그때 시모가 너무 놀라며 상간녀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며느리 말이 사실이니? 안녕하세요. 전지희라고 합니다. 저 재영 오빠랑 만나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라고? 시모는 땅이 꺼지는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모습에 곁에 있던 큰 신우도 화들짝 놀라 다가오더군요. 엄마, 괜찮아? 야, 넌 뭔데 그렇게 뻔뻔해? 어디서 뻔뻔하게 여기까지 와서 인사를 해? 아휴, 재영이를 만난다고? 네, 재영 오빠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재영 오빠가 이혼한다고 하던데. 그때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던 상간녀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모가 김장하던 김치로 상간녀의 얼굴을 날려버렸기 때문이었죠. 어, 어디서 감히 이혼을 운운해? 더러운 상간녀 주제. 어디서 감히 이혼을 운운하냐고? 아니, 어머님, 왜 이러세요? 어머님?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어따 대고 어머님이래? 정신 빠진 것이 어디서 함부로 여길 들어와? 너 일로 와. 아주 그냥 머리카락을 죄다 뽑아놔야지. 일로 와 얼른. 왜 이러세요? 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그러더니 시몬 김치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손으로 상간녀를 잡으려고 들었고 상간녀는 그런 시모를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얼굴에 잔뜩 김장김치 양념을 묻힌 채로 사색이 된 채 도망다니는 상간녀를 보며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전 그 모습을 그대로 촬영해 남편에게 메시지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딱 시댁에 도착했더군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시모부터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왜 이래? 엄마 그러지 마. 그러자 시몬 다시 김치를 들어 남편에게도 똑같이 휘갈겼습니다. 그리고선 분노로 소리를 쳤어요. 네가 감히 어디서 그딴 짓을. 아무리 내가 네 편을 들어줬어도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지. 네가 감히 어디서 이딴 짓을 벌여?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네가 어쩌자고 이딴 짓을 해? 이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어? 애미 상처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였냐고. 그때 처음 시몬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시모가 그날은 누구보다 분노하며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짓을 해? 이혼? 그래, 이혼해라. 이혼하고 넌 앞으로 내 아들 하지 마. 내 아들 자리에서 빠져, 이 자식아.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어떻게 아들에서 빠져? 네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제일 가까이서 봤던 게 너 아니야? 네 아빠가 바람 피우면서 이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네가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네 애비랑 똑같은 짓을 해? 자식까지 있는 애가 어떻게 그딴 짓을 해? 두말할 거 없다. 난 너 같은 자식은 필요도 없어. 당장 저 쳐다보기도 싫은 애도 같이 치워. 엄마, 나 재영이야, 재영이.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그래, 엄마? 나 2번 말 안 해. 넌 앞으로 이 엄마 아들 아니야. 그러니 썩 여기서 나가. 엄마, 엄마. 냉정한 시모의 말에 남편은 당황해하더니 애걸복걸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통쾌하더군요.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인사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마지막 말을 남겼고요. 어머님, 저 이제 가볼게요. 자, 너 여기 며느리 되고 싶어 했지? 봤니? 여기가 네가 앞으로 며느리 될 집이야. 야, 네 얼굴 SNS에 올리면 아주 베스트로 올라갈 텐데 말이야. 참 아쉽네. 무서울 거 없다 그랬지 너? 이것도 하나도 안 무서웠니? 앞으로 하여튼 잘 적응해봐. 전 그렇게 시댁을 시원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전 그 이후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증거도 충분하니 이혼 소송을 수월할 수밖에 없었죠. 재산 분할과 양육권도 다 받아서 그렇게 전 8년의 결혼 생활을 끝마치게 되었네요. 물론 상간녀 소송도 해서 상간년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그때 김치로 제대로 한 방 맞아 그랬는지 나중에 상간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면서 시부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잘 살라며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본인의 잘못을 아들이 똑같이 한 줄 몰랐다며 자신이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모 또한 마찬가지로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가 오셨더군요. 애미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이런 큰 상처를 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자식이 그런 짓을 벌일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염치가 없어 널 붙잡지도 못하겠구나. 애들이랑 잘 지내거라. 그동안 참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전화 끊으시는데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시모에 대해 저도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늘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그 순간에 시모가 너무나도 짠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남편과 똑같은 행동을 한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시모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남편 역시 크게 벌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때가 막 마스크 시국이 시작됐거든요. 결국 예식장을 운영한 지 4년도 되지 않아 마스크 시국이 터지면서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렸답니다.
아주 제대로 큰 벌을 받은 거죠. 그렇게 망하니까 당연히 상간녀와도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뭐 돈 있을 때나 여자가 붙지 돈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어디서 젊은 여자가 만나주겠습니까? 쥐뿔도 없어지니 바로 상간녀가 도망가 버렸다더라고요. 그제서야 전 남편은 후회의 눈물 흘리며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 내가 너무 잊고 있었나 봐. 당신한테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웃기고 있네. 야, 남잔 성공하면 본성이 드러난다는데 네 본성은 본처 버리고 바람 피우는 게 네 본성 아니었니?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야 후회돼? 그럼 내가 받아줄 줄 알고? 웃기지 마. 당신이 스스로 벌인 일이야. 후회하거든 나한테 이딴 말 내뱉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서 양육비나 줘.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후회하는 전 남편의 말을 들을 때면 참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면접 교섭권을 갖고 있으니 종종 애들 만나면서 지금은 아빠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부디 그 자리만이라도 끝까지 잘 지켜내길 바랄 뿐입니다. 전 시모는 가끔씩 저한테 돈을 보내오시곤 해요. 보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신경이 쓰이시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바로 제 계좌로 보내주시곤 합니다. 어머님, 이제 돈 보내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보내시면 저 불편해요. 이거 우리 손주들 옷 사입히라고 보내는 거야. 또 맛있는 거 사 먹이라고. 우리 손주들 너 혼자 키우는데 할미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 불편해하지 말고 할미 마음이다 생각해서 바꿔라. 잘 지내고 있지? 별일은 없고? 없어요, 어머님. 애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명절엔 애들 보낼게요. 아이고, 너 같은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다고. 그놈이 이 복을 다 차버렸구나. 아휴, 그래도 이렇게 내 전화를 받아주니 고맙다, 고마워. 이젠 저도 이렇게 아까워하시며 늘 항상 미안해하시고 눈물로 통화라는 전심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슬프기도 해요. 이젠 전 시부모님도 아예 전 남편한테 도움을 안 주시고 계시고 전 남편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며 종종 연락이 오는데 분명 다시 합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아빠로서의 성실한 모습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벌써 5년 정도 지나서 저 역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잘 생활하고 있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제 이혼 소식에 마음 아파하시긴 했지만 저희 애들도 잘 봐주시고 요즘은 절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언니도 형부랑 같이 와 누구보다 저희 애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고요. 처음엔 저도 좀 힘들었는데 시간이 정말로 약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녁에 잠드는 것도 어려워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적도 많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로 괴로워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 곁에서 절 응원하며 지켜보는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언니와 형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잘 버텨왔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 일상을 되찾게 되고 웃음도 찾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다시 기운을 차리니까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눈에 보이니 더 정신을 빨리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일들을 겪으며 느낀 게 있다면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 결국엔 이겨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항상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지내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처럼 금방 극복하게 된답니다. 앞으로 전 더 열심히 아이들과 살며 행복한 엄마로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 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